반갑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게 됐는지 평생에 처음 한번 유아예술대학교라는 데를 바람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영광을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조금 쫓기고 한 편이니까요. 제가 빨리 좀 말씀드려서 뭐 다른 막이든 그 보다도 핵심이 음악 빨리빨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걸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 한번 봐주시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하리수만 계속 뜹니다. 왜 여자가 되었을까? 지금도 제 트위터에 야, 여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라고 아무 여기서 그러면 안 계시죠? 네. 제 이름 기억하실 때 하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선에 자 본론부터 들어가서 금융이 뭐냐면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이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데로 돈을 줘서 경제적인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3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달러하고 위안하고 유로화가 3대 트라우마.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대공황, 옛날에 대공황 때 그 어떤 안 좋았던 진실, 그다음에 위안화는 늘 불안정성, 위안화에 대한 유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금융 3대 축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넘어가고요. 자, 금융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최근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누가 이제 그 회사를 떠나면서 나는 골드만삭스 왜 내가 골드만삭스를 떠나는가 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퇴보됐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라든가 면접 때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소개 대충 뭐 이렇습니다. 희중은행 일부 근데 이걸 제일 먼저 해놓은 게 제가 다녔던 은행이고 신한은행은 제 아들이 다니는 은행이고 KB는 제 며느리가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이 금융회사 하면은 은행부터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식당에서 했던 상업저축은행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보험회사, 증권회사 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관련 기관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하면은 은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기관들을 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일할 만한 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사실 이제는 파워그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국민소득이 대충. 지금 10년째 얼마예요? GDP가. 2만 불이죠, 그죠? 10년째 지금 계속 저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절대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안 됩니다. 금융권, 돈이, 캐피탈, 돈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해외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캐피탈 플러스 탤런트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금융권이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회사고 앞으로 파워 그룹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에 금융일이 하는 일 이렇습니다. 예, 쭉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국제금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제금융하고 국내금융은 굉장히 그 접근 방법도 다르고 컨셉 자체도 달라요.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월스트리트. 얘 누구죠? 트랜스 뭐예요 이거? 트랜스폼인가? 거기서 나오죠? 샤이하고 라코프인가? 얘 나온 영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딜러라고 딜러. 예, 여러분들 골드만삭스나 리먼브러더스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은행이에요, 증권회사예요. 아예 얘기는 뭐 대답 안 하시도록 착색하셨구만. 예. 증권회사, 그죠? 증권회사.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도 말하는 게 딜러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내 금융하고는 완전히 그 세계 자체가 다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금융회사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 금융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 해가지고 작년 8월 22일 날 매일경제신문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 해서 신문에 난 글이 있어요. 그럼 읽어보시면 이제 설명 대신할 수가 있고, 아주 중요한 거, 정말 면접을 볼 때라든가 자기소개서 했을 때도 정말 금융기관은요, 정확한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169.5cm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어떻습니까? 그래 라고 인정을 받지, 대충 저 170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딴 데 가서 170을 통하는데 금융권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해야 된다 말이죠. 정확한 거. 그래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보수주의, 절차주의, 형식주의, 옷차림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구두 하나 신더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려운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답답한 표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끊임없이 플레이그라운드 스케일업, 자기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량을 점점 더 넓혀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금융권을 하면은 뭐 창구에서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요 그 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 채용도 굉장히 많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가 열려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프리카, 블랙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마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치타족이라고 해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젊은 여러분들의 저 친구들이 전부 다 모바일 SNS 우리보다 더 잘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옛날에 아프리카 국가 춤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치타족들을 상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국제금융지에 뛰어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면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좀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미리 좀 준비하시라.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대충 한 50장 정도 원서 막 날리고 하지 마시고요. SJN에 지원하면서 하나님 어쩌고 하지 마시라고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SJN행인데 분명히 SJN행에 원서를 내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입사지면서 막 난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몇 군데라도 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하자. 그래서 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거 내 단점을, 제가 요번에도 IBK하고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내일 마감이죠. 보니까 자기소개서 쓴 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 장점 이야기 하나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 은행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무슨 단점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단점을 장점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인 자산, 자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라. 여러분, 얘 누구예요? 제가 알기 쉽게. 누구죠? 이승훈이. 뭐, 되지도 않는 걸 해가지고 말이죠. 개인 안 되니까 막 이러고, 뭐, 빅뱅에 거짓말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떨어졌죠. 그럴 줄 알았어. 더 이상 모두 극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애예요. 자기의 단점을 장점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우리가 면접 같은 데 들어가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빨리 이야기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논리적이고 천천히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답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또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아리라든가 서클 활동을 하면서도 빨리, 그러니까 왜 저러냐 하면은 자기 생각만이 옳은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 똑한 것만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니까 좀 더 좀 폭을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면접관한테 전달할 때 면접관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묻는 말에 대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하고 약속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할 때 딱 들어간다. 딱 들어가면은 내가 이화인이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금융기관 면접관을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까지 폭넓게 해서 그 대신에 빨리 대답할 거, 천천히 대답할 거,
빨리 대답하는 직관에서 빨리 대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면은 좀 길게 이야기하세요. 면접 때는 물어보는 내용을 안다. 내가 정말 잘한다 그러면 길게 이야기하시오. 좀 길게. 그럼 대충 알아. 그럼 대충 이야기하세요. 몰라. 모르는 빨리 끝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요령도 지금부터 그 HK 교육받고 훈련 받아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조금 비싸서 그런데 이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접 태도 사실은 제가 아까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면접을 여러분이 딱 들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attitude is all decision.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나 자세가 여러분들이 벌써 문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면접에 임하는 태도 불과 30초에서 1분 사이에 벌써 거의 한 70~80%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말 시켜봐서 정말 말도 잘하고 하면 30% 뭐가 더 올라가고 생각보다는 아니네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 이 태도나 자세는 갑자기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다 아시는 거고 이 그림은 작년에 산업은행에서 KDB 산업은행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스포츠 면접을 했는데 피구를 하면 간이 이렇게 농구 같은 거 시합을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피구할 때 사람을 맞추려고 공 받자마자 그냥 던져가지고 사람 맞히는 학생이 점수를 많이 따겠습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공을 패스해주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따겠습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멀리서 보는 면접관 입장에서 누가 이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패스하는 사람은. 옳지.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면접에 가시면은요, 질문을 던지면은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테스트하는 지식 콘테스트가 아니에요. 지식 대회가 아니야. 천천히 또는 조금 맞지 않은 말도 자기의 주장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면접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되니까. 그래서 괜히 지식 자랑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거 모르는 건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는 대로 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다 아시는 거니까요.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 진짜. 자, 대충 면접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치열해. 내가 봐도 정말 저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이 와 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뽑혀주면 가고 말면 안 가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치열하게 보내주라.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말고 딴 데도 갈 데 있어. 이따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치열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게 어떤 하나의 자기의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치열하게 원해주라. 예,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증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자격증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고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 아들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자격증 하나도 없습니다. 학점 3.5도 안 돼요. 예, 그런데도 여러 군데 다 됐어요. 지금 신한은행 다니고 있는데, 예, 그래서 너무 자격증에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제가 매비경제 지식 마스터니까 매경 테스트를 공부하십시오. 매경 테스트 공부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자격증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만은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라. 그게 모든 거 다 거기다 쏟아붓지 마시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도식적인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실제로 필요한, 면접에 필요한 실제적인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중요한 게 어떤 걸 보냐 하면은 하드 스킬,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어서어학 연수를 하고, 학점이 몇 점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융권뿐만 아니고, 일반 대기업들도 인사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소프트 스킬.
남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구 시합하면서 저거 상대편 저거 쥐를 아웃시키려고 말이죠. 그냥 악을 쓰고 이 악을 던지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한테 패스를 해줄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 소프트 스킬, 그런 남하고의 관계 자산, 릴레이션, 에셋, 관계의 자산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소프트 스킬에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자산을 잘 구축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인내하고 공감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친구 많은 사람. 여러분들 자소서에다 친구 많다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예? 나는 친구가 많다. 사실 별로 없어. 스킬이 좀 까치하다 보니까 별로 없어도 자기소개서 그렇게 쓰면 안 돼. 난 친구가 많다. 많아도 그냥 대충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많다. 라는 식으로 그걸 넣어줘요. 왜? 예, 제일 많이 보는 게 타인과의 관계자산, RA, 릴레이션 S에서 보니까 특히 금융기관은 제가 18년째 가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귀에 딱지 않도록 제가 강의합니다. 예, 여러분들 은행원은 관계의 자산을 잘 맺을 줄 알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뭐 지금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제 이야기에 이게 다 귀에 딱지 앉아가지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추상적이고 하지만은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개인윤리가 뚜렷해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금융권은요. 은행은 남의 돈을, 남의 정보를,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공무원 빼고 은행원만큼 남의 돈, 남의 재산, 남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도덕,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윤리도 뚜렷해야 되고, 예,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줘야 돼. 해줘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매기 스토리. 흔히 말해서, 요즘 뭐 전부 다, 개나 소나 전부 다 매기 스토리야. 예, 이야기거리.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별로 구성 자체를 제대로 가져가야죠. 자, 여러분 3, 4년 이렇게 자라오시면서 제가 자기소개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니, 얘는 도대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빈약해요. 플롯이, 구성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학점이 몇 점이고, 이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50대 세계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50대든 20대든 간에 세상을 보는 눈은 한결같아야 돼요. 예, 나름대로 한결같은 그걸 찾기 위해서 면접 저것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뽑고 하는 거지 다 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좋은 경험, 남한테 봉사하고 남한테 좀 베풀고 남한테 좀 양보하고 한 거 그런 거 등등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예, 억지로 좀 만드는 말이야. 예? 약속을 활동하면서 아니면 연습 가가지고 많이 안 맞아서 서로 막 지켰다 하다가 하여튼 그런 걸 동원해서라도 내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같은 것도 표현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매기 스토리 빌딩 해가지고 내 부모님한테 좋은 걸 배우고 교수님한테 좋은 걸 배우고 학창시절에 어쩌고저쩌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핵심 한 가지를 분명히 딱 때려줘야 돼요. 핵심을. 그러니까 코어, 에센셜. 핵심하고 주변도를 분명히 나눠가지고 핵심을 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의 응시생들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소개서 쓰고 내가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치열해야 되는데 치열해야 돼. 나름대로는 정말 설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회사는 이런 인재를 원하겠구나 딱 감을 잡아가지고요. 핵심 주변을 크게 세워놓고 주변도를 거려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경제 신문 꼭 보시고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딱 들어가시면은요. 오늘 다 회원에 가입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끝나면은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딱 들어가시면은 지식쌤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식쌤의 제 이름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한이수라고 그러네. 한이수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이경접이라는 그 사진이 4번째인가요? 전문님 4번째인가 사진 나와 있어요.
제 좀 얼굴이 좀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은 이게 들어가시면요 밑에 상세곡이라고 있습니다. 딱 누르면은 제가 쓴 취업, 자기 이미지 개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탄력을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보셔도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그 내용만 100% 내 걸로 확보를 해도 여러분들 어디에 가셔가지고 취업 면접하실 때 전혀 문제 없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예, 절대 문제,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장인 SOS에, 작년 6월 5일날, 누가 금융권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질문을 올린 게 있어요. 직장인 SOS에서. 그러니까 한참을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6월 5일이니까 한참을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오른쪽으로. 6월 5일자 딱 보면은, 그 예비 직장인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입사 전략 몇 권째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라는 데도 가보시면은 제가 우리 손녀딸하고 셔플대에서 준 그런 내용들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심심하시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한 3시간짜리를 한 50분 만에 하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아무튼 간에, 자, 누구예요? 예, 티아라. 제 친구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꼭 티아라만 소개해요. 얘들은 누구예요? 다비치. 어른들 70년대 교육 가가지고 얘가 누구냐를 다 몰라. 입질 이루고 있어. 그러고다 한다 소리가, 야, 얘가 더 이쁘냐? 얘가 더 이쁘냐? 그래가지고 따지겠어요, 아저씨들은. 얘 누구예요? 응? 레이디가가. 근데 레이디가가 왜 모두가 하는 거예요? 예? 난 왔으면 좋겠지만, 그 노래도 잘하잖아요. 응? 미국 26살짜리 키 1m 55 레이디 가가가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야기를. 예. 자, 그 다음에 열배는 롤링 인디 딥 모르세요? 아델. 예. 자, 이 보십시오. 국내 얘들은 춤출 때 노래할 때 보면은 춤추고 오도방에 다또 난리야. 얘들은 가만히 있어서 노래 부르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얼마나 좋아요. 예? 딱 써가지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가수는 일단 노래를 잘하고 봐야 돼. 그런데 스타일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얘들 흉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 스타일이야. 얘 스타일이고. 이렇게도 마찬가지야. 레이디 가가 Born This Way라는 노래 한번 보세요. 콘돔 소재로 옷 만들어가지고 수녀복 입고 막 춤추고 그래미상 그 수상식에서 난리야 난리. 온갖 세상을 조롱하고 그래도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이야기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델, 얘 마찬가지로 딱 서서 노래 하잖아. 딱 서가지고 딱 서서 자기만의 그 노래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고 누구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취업 같은 데는 정말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거, 정말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통의 그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남보다 똑같이 가되 특출하지 않은 똑같이 가되 그래도 조금 다른 그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면접관들한테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그 자기를 갖다 이제 PR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예, 오케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레이디가고 오게 합시다. 예, 뭐 나도 보고 싶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매사를 좀 생각해 보자. 얘 누구예요? 아시면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울라라 섹션. 예,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윤택이. 이게 위암이잖아요. 뭐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하여튼 거짓말이 뭔지 간에, 자주 위암 사기가 다 났대요. 난 그게 뭡니까?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가져간 거야.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제네레이션 백스트. 여러분들 아주 선난 세대야. 굉장히 선난 세대야. 옛날에 면접관들이 아빠 면접한다 해가지고 되시다는 소리 막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야, 서울시내 바퀴벌레가 몇 마리 사냐? 아니, 내가 바퀴벌레 몇 마리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하수도 뚜껑이 몇 개냐? 괜히 압박 질문한답시고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자제합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성질나 있는데 20대 때 지금 성질나 있는데 그렇다 되고 무슨 뭐 바퀴벌레가 몇 마리 말도 안 소리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대신에 저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는 말 묻고 답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매사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하우를 키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00
이제 여러분들 정말 걸치죠. 그죠? 학점 4.0 돼야 되고, 토익 900점 돼야 되고, 사고 36 맞습니까? 4.600. 이게 하나의 기본 그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있어야 돼. 그럼 안 깔고 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안 깔고 있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세요. 이 영화 보셨죠? 나타니 보스만. 요만한 게, 레옹에서 요만한 게 어른 돼가지고 애도 놓고 그랬잖아요. 그 발레리나 그 영화에서 보세요. 야, 밤에 연습하니까 청단장이 니나 이리 와봐라. 발레리나가 발레만 열심히 춤만 잘 추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제가 머리가 띵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제가 은행 가인하면은 야, 은행원이 영어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소개라든가 면접할 때 스펙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스펙 말고도 정말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스펙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아, 내가 스펙이 좋아야지 내가 취업도 잘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토익 760에 지방에 있는 대학, 그것도 수학 전공과 있는 사람이 그 은행에 지금도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통과해가지고 지금 면접 보러 갑니다. 토요일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스펙만 가지고 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윤리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인간의 냄새 정말 사람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정의의 관점에서 예, 굳이 마이크 샌더 교수를 그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나이든 기성의 면접관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부터 먼저 공생, 동반성장 또는 그 공정성, 개방성, 시스템의 효율화 이런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와서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자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뭐 전혀 이해도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대충 좋다 하시고 오케이. 자, 미 디자인 이 용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당연히 없지. 이게 한 보름도 안 된 용어니까 예, 당연히 없습니다. 자, 저런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거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나를 이렇게 디자인해왔다. 미 디자인해왔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왜 취업 동기, 입사 동기가 뭐냐를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 풀어나가셔야 돼요. 나는 이제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난 디자인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장은 취업 경연장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긍정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해 주는 데고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고테라피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정신병리학적으로 연구한 대목이에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최선 매 순간순간 진지하게 내 삶을 돌이켜보고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일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분명하게 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라. 예. 근데 중요한 게 특히 외국계 회사 응시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외국계 회사하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네 군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SCJM에서 근무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내셔널 뱅크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브리지라는 데서 제 제인을 샀어요. 그 다음에 스탠드 차타다가 제인을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은행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경영 전략은 네 군데 은행을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양하고 서양, 여러분 다 연수 갔다 오시고, 유학 갔다 오시고 하시겠지만은 이 관점, 고객을 보는 관점, 서비스에 대한 생각 또는 각 회사의 어떤 그 내부 충성도 이 모든 문제가 동양하고 서양은 너무 달라요. 너무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2조 시대 때 두 하인이 싸웠어. A하고 B하고 싸웠어요. 서로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했습니다. 그 대감이 누구예요? 2조 시대 때 어느 정성이에요? 황희정성. 오케이. 황희정성을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 대학원 애들한테 그걸 시켜봤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야, 너희들 대한민국 2조 시대 때 이러한 대감이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론이 뭐라고 났을까요? 결론이 뭐라고 냈겠습니까? 요랬다 저랬다? 네. 긴급, 노인성,
긴급 노인성 치매 질환자,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제1은행 같은 경우에 외국 은행이 딱 되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신나했어요. 야, 이제 우리 상판 났다. 이 사람한테 지인한테 가가지고 책상에 딱 걸터한테 가가지고 헤이, 어깨 두드리고, 야, 우리 상판 났다. 살판요? 우리 영화에서 미드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걔들은요, 자기가 보고하는 레퍼스라인, 자기가 보고를 갖고 자기가 보고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직된 태도를 취합니다. 훨씬 더 예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훨씬 더 그런 어떤 품격 내지는 갖춰져 있는 걸 요구해요. 절대. 그러니까 저쪽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좀 쉬운 얘기로 리차드 리즈벨레스 생각이 주시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우리는 대충 노래를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데 엄정 박자 틀려.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요? 엄정 박자 틀리면 어떻게 해? 그래도 가서 박수 쳐주고 끝나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노래방 안 가보셨구나. 아예 뭐 궁금해 하시는 거고. 앵콜은 무슨 앵콜이야. 마이크 놓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높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만약에 쟤들 그렇지 않아. 쟤들은요, 엄정이 틀리고, 아무거나 부르는데, 오, 내니 뭐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엄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 한 번 들으세요. 헤이, 스톱! 돈 플레이 너무 그만해. 컴퓨터 들어와. 함수라는, 아씨, 내가 잘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면 내가 멋지게, 백댄스까지 연습해서 멋진 모습 보여줄게.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나가서 노래 열심히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도 안 치고 하는데, 야, 아이, 승희님,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 마이크 집어 던지고 1차, 옳지.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새우깡 엎어버리고, 나오면서 마이크 집어 던지고 새우깡 엎고 나오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나온다. 아무튼 간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예, 꼭 그렇게 유념하시고, 외국계 기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거 해주시라.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드 파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기관에 취업하게 되면요, 제가 쓴 영업정 관리자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다. 통신연수 교재를 가지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나온 영업정 관리자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가장 메인 이슈가 뭐냐면 퍼스널 브랜드 파워예요. 나만의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가꾸느냐. 결국 나만의 경쟁력을 갖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 외모는 요즘 많이 바꾸죠. 돈 조금 들면 되니까 결정돼가지고. 그런 기본 자산, 그 다음에 감성 자산, 열정이라든가 성재성, 그 다음에 기능 자산, 예? 업무 능력이라든가 의학 같은 거 해서 자기를 조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예, 커머니 유니크.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커머니 유니크.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서도 뭔가는 유니크하게, 조금 다르게.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 커머니 유니크 꼭 머릿속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을 하자고요. 물론 지금 테드 인사이드 보시는 분, 글로벌 톡 테드 인사이드, 예, 한 분 계시고, 예, 다른 보신 분 계세요. 보시죠. 테드 인사이드 꼭 보시라. 예? 보시면은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우리 금융 쪽하고 경제 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18분짜리 그 강의 들으면요, 정말 많은 걸 알게 돼요. 응?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하나의 어떤 전혀 영역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다. 해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융 마케팅 전략.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 들어가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영업을 할 거냐, 이런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매튜슬로 로버트 머튼의 사회학자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무릇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1대1 마케팅에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내 표현을 만들어야 돼. 이해가 가세요? 여러 고객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허접하고 찌질하고 이렇게 옛날 그런 마케팅 마인드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경제 제가 쓴 글을 보시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셔야
앞으로 은행원들, 뱅크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그게 답이 나오니까 그걸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매튜 슬로우 무릇 25장 29절 마태복음 무릇 가진 자는 고객을 나하고 고객을 하지 말고 내 펜을 만든다고 그래야 돼. 내 펜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 펜이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쪽으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뱅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마저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마티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여러분들 람세스 1권에 보면 왕이 아들한테 아들아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주변의 모든 것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않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새벽 2시 17분에 제가 오아시스닷컴 지지세미에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심심하게 한번 보세요. 시간 한 5분 안 걸리니까 나중에 뒤에 가셔가지고. 자, 왕이 아들한테 그 얘기해요. 아들아,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여러분들 입사라는 그걸 뚫으려고 하면요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기본이 뭔가. 네, 기본 자세. 여러분 면접 대기실에 대충 아주 이렇게 앉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제 관계 지도하는 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면접 대기실 가면 1시간 전에 도착해. 해서 1시간 전에 빨리 가서 면접 대기실에서도 제일 먼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 여러분들 그런 게 별거 안 해드려도 그런 게 에너지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돼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모이고 쌓이고 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의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니까.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을 좀 생각해 주시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문, 사회, 철학.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취업 강의 다니면서도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또 제가 사회적으로 뭐 저명한 여러분들 멘토 역할을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어떻게 보면 참 직장인 대한민국 보통의 아버지들 같이 32년을 그냥 한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큰 건 없지만 제가 감히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인문, 사회, 철학, 그 지리, 역사 이런 책을 많이 봐주시라. 예, 결국은 제가 은행생활 32년 하면서도 외국계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외국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경영에 대해서 논하고 같이 그 전략을 제가 가르치고 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은 별 그 없지만서도 그런 힘이 이런 그 책을 누구보다도 책을 좀 많이 봤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여태껏 해왔으니까 유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닐지언정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떤 기본을 하시려고 하면은 책을 많이 보시는 게 나중에 면접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얘 누구예요? 앵그리버드죠? 돼지 새끼가 지 알 뺏어간다고 난리 치는 거야. 제가 지방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굉장히 표정들이, 여러분들 저하고 별로 대답 안 하시면서도 굉장히 표정이 밝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인데, 저를 가면은요, 벌써, 왜? 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문대예요, 명문대. 그래서 나름대로 벨트가 인정받는 벨트야. 그렇지 못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앵그리버드 이런 거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충분히 베이스 캠프가 나름대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신라 호텔에서 한 그 맥주 그 박사 그 강의에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고 인터넷 보니까 변유진 씨가 누가 글을 썼던데 이게 오신 분 안 계세요? 누구예요?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 누구예요? 맥주 교수. 그 다음에 얘는 젊은 여자분들 좋아. 그날 보니까 뭐 젊은 여학생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얘하고만 사진 찍대. 맥주 교수는 옆에 놔두고.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얘하고만 사진. 우더 코너만 아시죠? 예, 중요한 그 자기 펀더맨의 자리 버리고 전체에 그냥 무정여행하다시피 했잖아요. 우더 코너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입사시험을 치르더라도 맥주 교수는 정규전을 벌리는 거야. 정규전. 우드코너만 얘는 게릴라전이에요. 누가 옳다 그러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심부장을 지금부터 해두셔야 돼요. 정규전 벌려가지고 내가 정규전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입사라는 그 큰 장애 그걸 뚫으려면은요 장벽을 뚫으려면은 나름대로 게릴라전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수시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쫓아가서 정보도 얻고 전혀 몰라. 제가 제2은행 종합기획부 대리 시절에 어떤 대학생이 왔어요. 가방 하나 내가 들어 왔어. 안내하는 그 여자 중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 은행 도서관을 가고 싶다는데 보내줘도 될까요? 왜? 아, 제2은행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요. 입사시험 보려고요. 그래, 나한테 보내. 내가 직접 다 안내해줬어요. 제2은행에서 나온 사고, 60년사 제가 다 보여주고 자료 다 적어주고. 왜? 그 열성이 대단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야. 예, 결국은 들어오더라고요. 예, 지금도 은행 잘 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규전 게릴라전도 분간해가지고 접근해주자. 자, 명품. 여러분들이 강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자기의 의식을, 내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데서 정말 잘 웰추게인 되신 분들이지만은 한 번도 우리 정신 그걸 어떻게 가져줘야 되느냐.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학생 때보다는 훨씬 다른 저기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식, 무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명품 의식으로 가져가셔야 돼.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샤넬,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예. 그 다음에 옳다고 생각이 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그 세 번째,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숙성하는 그 기다림도 소화시킬 줄 아는 능력. 그 세 가지 꼭 그걸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작에 듣고 매사 진작에 듣고 진중하게 말하면서 올바르게 판단해라. 플러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거. 아덴티시티.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라. 진정성. 여러분들 자소서라든가 여러분들 면접할 때 진정성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첫날 첫 출근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침 먹으면서. 한시나는 너 회사 출근하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 네 뒤에 있는 사람,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잘해주라.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잘해주라. 근성을 해주지 말고 네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한테 정말로 잘해주라. 예, 그게 명품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 문장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시간이 좀 다른 분들 계시니까 더 필요하신 질문은요, 오아시스.com 직장인 SE를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있죠?